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년 8월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는 28대의 전차와 48대의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까지 인도받았다.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통 타국의 무기를 받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받지만 이번엔 도저히 그런 말이 안 나온다. 기다렸던 물건이 워낙 빨리 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납기 일정이었다. 한국이 빠른 출고를 해준 덕분에 우리는 조기에 전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되었다. 폴란드가 한국의 빠른 납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계약 체결 이후 3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상당히 많은 무기체계가 바다를 건너 폴란드에 도착하였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납기를 끝낸 것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입니다. 1차 이행계약 1단계 물량인 48문을 지난 1월 27일 인도 완료하면서 현재 2차 이행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1차 계약 총 180대의 긴급 소요분 가운데 1단계 물량 28대를 지난 6월 19일 모두 인도하면서 올해까지 배송되기로 한 물량을 무려 6개월이나 앞당겨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은 우선적으로 납품하기로 한 GF 버전 12대 중 1호기를 불과 8개월 만에 출고를 마쳤고 최근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폴란드 제식명 호마르 K 세대가 조립이 완성되어 선적을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폴란드 부안샤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옐츠 차대와 통합된 첫 K-239 천무가 이미 폴란드로 이동 중이라며 8월 중순 내로 한국 장비가 폴란드에 올 것이고 폴란드군에서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납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최상단의 고정 게시물로 달아놓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천무의 조립 완료 후 배송 과정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인데 폴란드에서 옐츠 차대가 도착한 것이 5월 19일이었고 6월 21일에 세대가 조립 완료되어 배송되게 된 것입니다. 불과 33일 만에 다연장 로켓포 세대가 뚝딱 완성된 것이죠. 심지어 앞으로 15대를 추가 생산하여 올해 총 18대를 보내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빠른 납기에 놀라워하며 또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피오트르 오스타셰브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폴란드 대통령 역시 한국산 무기의 초도 물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한 데에 놀라워하며 고마움을 드러낸 바 있는데 2022년 8월 말에 1차 무기 구매를 계약했고 단 4개월 만에 폴란드 항구에 한국산 무기가 도착했다. 이는 무척 신속한 인도였다. 통상적으로 무기 계약은 체결한 후 공급까지 3-4년이 걸린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의 비상사태를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준 덕분이다.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우수한 품질에 가격 조건이 좋은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폴란드의 무기를 즉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괜히 국가번호 8위의 나라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상적 계약금의 3배를 선입금한 폴란드의 빠른 납부가 감동이었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통상적 계약 일정의 3배나 빨랐던 빠른 납기가 감동이었는데요. 군비 증강이 시급한 폴란드에게서 시간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독일과 미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으로도 진행되었었는데요. 지난 2019년 7월 16일 폴란드는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 500문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첫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한 것은 4년이 지난 올해 5월이었습니다. 당초 로키드 마틴은 1차 물량 38대를 2022년 내로 인도 완료할 것이라 밝혔는데 완료는커녕 첫 납기도 1년 미뤄진 것이죠. 루마니아 역시 2017년 미 국무부에 의해 하이마스 도입 승인을 허가받았지만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받은 수량은 고작 3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10개월 동안 총 28대의 K2 전차를 폴란드에 배송한 반면 K2의 라이벌인 독일산 레오파르트 2A7 전차는 납기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헝가리는 5년 전 독일 라인멘텔사와 총 44대의 2A7 전차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대의 전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올해 계약을 체결한 노르웨이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일정표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이에 지나가는 폴란드 네티즌은 K2 전차 인도 완료 뉴스에 헝가리인과 노르웨이인들이 기겁할 정도의 속도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전투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카이가 8개월 만에 FA-50 첫 물량을 출고한 반면 F-16 전투기는 빨라야 4-5년 후에나 초도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F-16 바이퍼 그린빌 공장의 주문이 폭주한 상황으로 생산 능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5년 전인 2018년 14대의 F-16 바이퍼를 주문한 슬로바키아는 당시 로키드 마틴 측으로부터 2022년엔 초도 물량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2023년 6월 현 시점 아직 한 대의 F-16 바이퍼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으로 5년을 꽉꽉 채우고 있죠. 2019년 발주한 모로코와 바레인, 2020년 발주한 대만 역시 당초 도입 예정일보다 최소 2년 이상 딜레이 될 것이라는 사측의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럽제 전투기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를 모두 인도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0년, 오만은 12대에 7년, 쿠웨이트는 초도 물량 1대를 받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역시 이집트와 카타르의 인도 일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연간 3-4대가 보편적인 납기 속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기가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K방사는 명실상부 K-팝, K-드라마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When I say South Korea, what is it that comes to your mind? Perhaps BTS and the K-pop scene, or Squid Game, which became Netflix's most watched series. Even mobile phones and electronics. But what about weapons? Defense equipment. Not a South Korean specialty, or so we think. Well, that story is changing and changing fast.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is taking some giant strides. Until 2021, South Korea was the world's 8th largest arms exporter. It accounted for 2.8% of global arms trade. But something changed dramatically in Seoul's favor last year. In 2022, the value of its defense exports rose by 177%, 177% in 1 year. It's a mind-boggling jump. If there's one country that has benefited from the war in Ukraine, it is South Korea. It's a politically incorrect thing to say, but the war in Ukraine has opened the floodgates for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European countries are scrambling to replenish their military stocks. They've traditionally relied on countries lik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ir defense needs. But Germany is itself caught in an awkward position. It has been reluctant to provide military aid to Ukraine from the word go. That has earned it a reputation. Countries now view Germany as an indecisive force, a country that cannot take Russia head-on. Experts are calling out Berlin's confused defense policy and weak leadership. These are the terms they've used. They've termed it strategic liability. What about the United States? Well, America's situation is far from ideal. Its military stockpiles are under severe pressure and it needs to look after its own needs before helping allies. So what do the allies do? They look for alternatives, and that's where South Korea comes in. European countries are rushing to South Korea. Poland is leading the pack. And this shift has been very sudden. Let me show you data from June last year. Poland placed an order with South Korea. It wanted K2 main battle tanks and 1,000 of them, 1,000. Also K9 self-propelled howitzers, almost 700 of these, and FA-50 light combat aircraft. Poland wanted 48 of these. Then came October. Poland placed another order. This was for more than 200 South Korean Chunmoo rocket artillery systems. Do you know how much these deals are worth? Around $12 billion US. These are the biggest ever defense contracts for South Korea, and it's not just arms they're sharing. South Korean forces will soon train with Polish troops. Seoul is becoming Warsaw's best bet in the defense sector. Then we have Norway. Norway too has ordered K9 self-propelled howitzers from South Korea's Hanwha Defense. And then we have Finland and Estonia. Turkey too is turning east and looking to South Korea. It's buying a critical component for its Altay battle tank project from the Koreans. S&T Heavy Industries will provide Turkey with a 1,500 horsepower automatic transmission. This deal is worth $217 million US. Now some questions. Why South Korea? And why in the last 1 year? Let's go back to the case of Poland. Poland first wanted to buy the famous American HIMARS. Poland wanted 500 of those. HIMARS are rocket launchers. They have proven their worth in Ukraine's battlefields. So many European countries now want them. But the US cannot manufacture these systems, at least not in a time frame which suits Europe's needs. South Korea can. The first batch of Chunmoo systems is expected to reach Poland sometime this year, and South Korea can also expand production. The US and Germany cannot. They're already operating at their limits. South Korea also agrees to domestic production of weapon systems, which means countries that want Seoul's weapons can have them manufactured on their soil. It's a very attractive proposition.
for countries like Poland. They've been trying to ramp up their defense industries for long, so Korean firms making in Europe will be a welcome idea. Seoul has set itself some big targets. It wants to become the world's fourth largest arms exporter by 2027, and to achieve that, the government has rolled out a $770 million funding package. This was last year, and the plan has been a phenomenal success so far. Needless to say, Western military giants are not happy, but South Korea has arrived. Getting a series of European nations to buy your weapons is no joke. It's a statement. Europe is losing patience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looking for alternatives, and South Korea fits the bill. 또한 지난 5월 29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보도를 편성하면서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상이 되기 위한 한국의 경쟁 속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가 현재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빠른 납기 능력을 꼽았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한국군과 군수산업의 긴밀한 관계는 한국의 고도로 산업화된 제조업 기반에서 수출 생산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주문을 재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며, 한 유럽 방산 업체의 관계자는 한국은 우리가 몇 년이 걸릴 일을 몇 주, 몇 달 만에 처리한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신시아쿠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방위산업 주도그룹 책임자는 한국 방위산업을 매우 탄탄하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K방산의 경쟁력으로 역시나 빠른 납기를 꼽았는데요.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기 능력과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은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으로 한국은 더 나아가 미국과 개발부터 공동 생산, 공동 마케팅까지 협력하는 단계로 성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기를 납품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정부와 군,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빨리 만들 수 있으니 빨리 납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생산 공정의 효율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창원 공장에는 첨단 로봇 시스템이 대다수의 공정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김영수 생산팀장은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현재 70%까지 끌어올렸다며, 보통 8시간 정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필요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운용하는 로봇 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로봇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의 로봇 밀도는 만 명당 2,867대로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크게 앞서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는 대부분 높은 국산화율을 가지고 있어 빠른 부품 조달이 가능한데요. 일각에서는 해외 부품을 들여오면 바로 장착해서 더 빠르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일단 해외 업체 제품 납기 자체가 빠르지도 않고, 들여온다 해도 통합시마다 해외 업체의 관리하에 각종 협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 장비만 따로 떼어 검진할 수 없어 전체를 다 뜯어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K9의 국산화율은 80%, K2 전차의 국산화율은 85% 등으로 지금도 2만 개가 넘는 부품 관련 국산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높은 국산화율은 빠른 납기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 핵심 방산 업체들이 창원에 대거 모여있다는 점도 큰 요인 중 하나인데요. 한국은 각종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산업 강국인데다 웬만한 부품 장비는 창원 공장에 위치한 협력 업체들로부터 조달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방산 관련 기업 2,500개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 방산 메카 도시이죠. 국방과학 기술인들은 소총환자로 만들 수 없던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국방과학의 추석을 다졌습니다. 일례로 LIG 넥스원의 경우 지난 수년간 영업이익이 1%에 머무를 만큼 밑빠진 독에 물붓는 사업을 진행해오다 올해 8%로 상승했는데요. 모든 방산기업들이 그렇듯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열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 하죠. 우리 한국인, 우리 기술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열정이 오늘날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오늘의 한 줄 평. 누군가 한국의 빠른 납기 비결을 묻는다면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보여주어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